공급이 중요하다. 세제 개편안 발표되고 나니까 지적한 목소리가 공급이 더 중요하지 세제 개편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했더니 13일에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이 좀 중복된 내용도 있고 구체적으로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일단 공급 대책 발표되고 나서 가장 큰 현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공급을 해야 한다. 그랬더니 갑자기 용산정원이 이제 쟁점이 됐습니다. 국토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들이 언론 인터뷰 잇따라 하면서 용산정원에 처음에는 용산정원에 아파트 짓겠다는 식으로 들렸는데 이게 좀 야당의 반발이 강하고 야당 소속의 서울시장이 반발하니까 용산정원 전체를 아파트 짓겠다는 게 아니고요.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곳 이런 곳에 제한적으로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짓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 특별법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특별법이거든요. 용산정원은 정원이다. 이 법을 바꿔야 거기에 아파트를 질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쟁점이 돼서 오늘 때마침 저희가 토론회를 준비한 오늘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미 만나기 전에 한 얘기는 뭐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만나고 나서 어떤 얘기했는지 아마도 오늘 만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용산공원 부지 인근의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일종의 저로서는 절충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많이 풀린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래도 각각의 가진 입장에 대해서 입장차 확인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대화를 계속 하자 이렇게 한 게 전부입니다. 오늘 용산공원 본체 부지 내에 어떤 부분을 주거용도로 전용할지에 대한 말씀은 끝까지 특정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요. 도대체 어느 부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이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정리된 입장은 없다는 게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게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용산공원에서 이미 훼손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정화하고 해서 제한적으로 아까 청년이나 실업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다. 우리 시장님하고는 이제 만났을 때 특정 지역을 많이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자, 이재명 정부의 생각은 이미 충분히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짐작하실 것 같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도 분명하죠. 나는 반대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용산공원 일부,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 여기에는 꼭 지면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두 사람 생각 다 얘기 들어보셨는데. 일단 지금 저도 이제 지금 발표하는 거 인지받지 봤는데 좀 아쉬운 거는 국토부 장관께서 좀 이렇게 많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네요. 네, 기자들에게 설명하는데. 네, 오세훈 시장은 좀 뭐랄까요, 좀 좋게 얘기하면 진중, 경색하고 말씀하시고 저는 국토부 장관님도 청년들이나 지금의 어떤 이런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조금 더 진중하게 모습을 갖추는 말에 힘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남는데 변론을 하고 일단 용산공원은 제가 SBS이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한 10년, 11년 전에 SBS 비지라는 곳에서 이거를 처음 제안해서 교수님께서 뒤로 민주당에서 받아들여가지고 하다가 용산공원 특별법을 만들 때
막 시도하다가 그냥 공원으로 하자로 끝났습니다. 예. 이게 공원특별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잘 제 기억하는데 그 4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 이게 1항이고요. 2항이 뭐냐면 공원의 원래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3항이 서울특별시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을 정부에서는 이제 바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저 부분이죠.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원칙으로 하며 그렇게 이제 2항을 바꾼다는 예, 얘기죠. 그러면 처음에 그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 그 뉴욕의 센트럴 파크하고 예. 서울의 이 용산공원을 비교를 하니까요. 예. 용산공원이 한 면적 대비, 도시 면적 대비 한 11점 몇 프로 크더라고요. 예. 그러면 크니까 우리는 인구 밀도가 더 높으니 여기다가 그 당시에 모듈라 주택이 막 성행할 때 5층짜리가 근데 지금은 22층까지 짓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5층짜리로 지어도 한 10,000세대가 나올 것 같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22층까지 되니까 한 30,000에서 50,000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90만 평 중에 예. 9만 평 정도. 예. 그게 딱 어린이 정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딱 그 사이즈예요. 신기하게. 예. 저는 그때 어린이 정원이 생길 줄 몰랐고 그냥 거기서 10분의 1 정도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확인하니까 어린이 정원 사이즈가 딱 9만 평이더라고요. 예. 10분의 1. 뭐 하늘 뜻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것만 하는 걸 전 제안 드렸었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전체 공원을 가고 흔들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나간 거죠. 이건 약간 정치적 정략적인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럼 원래 의도가 누가 봐도 제가 볼 때 그 입지에 청년들이 힘들어하니 한 9만 평 정도를 2만이나 3만 정도까지 지어서 모듈라로 지어서 짓다가 지금 말씀하신 나중에 문제가 모듈라우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모듈라 주택이 이제 아시겠지만 조립식 주택이라고 보시면 레고 조립식 생각하시면 주택. 되죠. 예. 예. 그러니까 단순히 레고라고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콘크리트 벽체가 있지 않습니까? 벽체를 공장에서 아예 찍습니다. 찍고 그러면 연결 부대 우리가 이제 보통 공사 현장을 보면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예. 거푸집 설치하고서 올라가서 콘크리트 붓는 거 마무리하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형태를 미리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그리고 프레임을 셉니다. 이 골조. 그 상태에서 조립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브루클린에 딘이라는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40층인가 30몇 층입니다. 2016년도에 완공을 했어요. 스틸 프레임으로 모듈하우스입니다. 예. 이것도 모듈러 주택. 이것도 그러니까 창문이고 뭐고 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와서 그냥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죠, 공기가. 상당히 빨리 질 수 있고 또 해체도 또 쉽게 할 수 있고. 네, 재활용이 또 되고. 재활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또 이번에 지었는데 아펙스하우스라고 예. 여기도 또 30몇 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발전을 해가지고 10년 전에는 5층밖에 못 졌는데 예. 최근에 22층까지 지금 짓고 있습니다. GH가. 그러면 상당히 공급 가구가 늘어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합리적이고 예. 청년들 위해서 하고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용산공원 원래대는 살려두고 자 90만 평 중에 81만 평이 공원이고 여기에 이쁘게 조화스럽게 해서 전 세계에 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청년들을 사랑한다. 이런 이미지로 가는 거를 전 제안 드렸는데 예. 그래서 갑자기 나온 거는 어디로 할지 모르게 이거 이상해 색깔이 좀 이상해서 좀 오늘도 저 지역은 특정하지 않았다고.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건 의도가 그거는 좀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그게 원안인데 그게 아마 계속 민주당에서 발전해 온 것 같은데. 저 얘기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과 제도를 바꿔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어디냐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용산정원 얘기가 그때부터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한 줄만 바꾸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해봄직한 어떤 모델이다라고. 해봄직한 발상이다. 네. 예, 거기다가 일종의 조립주택 그걸 또 지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나중에 또 해체할 수도 있고 번복도 되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반대 입장입니다. 반대에. 네. 왜 반대하십니까? 교수님하고 이제 청년을 위해서 예.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예. 건 이제 다 입장이 공통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건 첫 번째가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철학이 갑자기 없다. 예. 공급이 부족하다. 세제 개편안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니까 공급이 부족하다. 예. 공급이 부족한데 대통령이 법과 제도 얘기하니까 갑자기 용산공원이 튀어나옵니다. 예. 이거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계시는 시민들 용산공원을 만들면 또 지방에 있는 분들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전 국민의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한데 지금 또 아마 팽팽하게 맞설 겁니다. 반대하는 분들 왜 개발하지? 네. 공원은 안 돼. 법도 개정해야 돼. 한쪽에서는 필요해.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된다?
또 즉흥적으로 예. 이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둬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철학이었다면 정권 출범할 때 용산공원이 공약 내용에도 들어갔어야 되고 작년 9.7 공급 대책 발표할 때도 이 내용이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부분에 대해서 모듈러 주택을 짓는다. 효과도 설명을 하고 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공급 대책이 강제로 추진이 되더라도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가 합의가 안 되면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 철학이 맞지 않아. 임기 내에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느냐. 토지 정화하는 데만 아마 시간 다 보낼 거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그래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쉽지 예. 않은 부분이고 예.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여기에 10,000호를 지을지 20,000호를 지을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의 청년 문제, 주거 문제가 여기 10,000호 지으면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그래서 저는 해결은 아니겠죠. 이 부분은 예.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2기, 3기 신도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리풀 지구도 윤석열 정부 때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거기가 2만 세대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마디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서리풀 지구도 땅이 어떻게 보면 용산보다 더 좋은 강남이잖아요. 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뒤로 빼두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가 예전에 그 정보사 있던데 거기를 얘기하는 예. 건가요? 예. 서리풀 지구. 서리풀 지구, 예.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데 좀 집중을 좀 하면 좋겠다. 3기 신도시도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10만 호 이상 추가 공급도 가능하고요.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GTX도 조기 개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데 집중을 하고 나무를 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